동물 중심주의라는 어떤 제목을 달았지만 동물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은 아니고요. 동물과 인간을 모두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나 권리가 있는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일부의 동물도 도덕적인 어떤 권리나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동물 중심주의에서부터는 인간만 강조했었던 어떤 사상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해서 탈인간 중심주의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탈인간 중심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크게는 두 개의 어떤 사상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동물 중심주의를 주장한 첫 번째 사상은 공리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이 동물 중심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이고요. 공리주의 하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공리주의는 쌀공짜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의 어떤 쾌락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쾌락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면 이게 선이 되고, 쾌락의 반대가 되어지는 고통을 가져오면 그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기준이 있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때문에 쾌락과 고통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선악이라고 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를 공리주의에서는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감수, 느낄 수 있는 이런 뜻이겠죠. 능력이 이게 도덕적인 고려나 배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리주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그래서 벤담 선생님, 리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모두 이렇게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인 존중이 필요해 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이걸 이제 발달시키신 분이 현대 공리주의자로서 싱어 선생님입니다. 싱어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이 싱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싱어 선생님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쾌고 감수 능력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어 수 있는 문제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쾌고 감수 능력의 여부다.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쾌고감수 능력이 있고, 일부 동물들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일부 동물들까지도 우리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일종의 종차별주의다. 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와 같은 종인데, 같은 종류의 집단인데 왜 차별하냐?
사람도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있으면 같은 인종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종으로서 존중을 해줘야지 왜 백인이라고 뭐 우월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흑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똑같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인간과 다른 종일 뿐인데 그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종차별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싱어 선생님은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모두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을 하시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이익 관심이 같다라고 본다면,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익 관심이 같은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평등하게 고려해줘라 이런 의미예요. 차등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익 관심이 같은 존재를 평등하게 대해줘라. 고려해줘라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알아두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싱어 선생님에 있어서 이익관심이 같은 존재를 평등하게 대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동일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동등하게 고려한다 라고 하는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선지 맥락을 보시고 똑같이 대우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과 동물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똑같은 게 아니라서 인간이 밥을 먹는다고, 밥에 김치 이런 걸 먹는다고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너희도 그러면 김치를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동등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익관심도 먹는 거, 동물의 이익관심도 먹는 거라고 한다면 먹는 거에 대한 동등한 기준으로서 대해줘라. 얘도 배고프고 얘도 배고플 거니까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말라는 것이지 똑같은 뭔가를 제공하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어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채식할 것을 고려해봐라, 권고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동물 실험 이나 공장식 동물 사육 에 대해서는 동물의 어떤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싱어 선생님의 경우에는 동물까지 직접적인 고려의 대상의 범위로 넣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이 싱어 선생님은요, 공리주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공리주의에서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행복에게 도움이 되고 소수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돼요. 때문에 동물 실험이나 공장식 사용이 물론 안 좋은 거기는 하지만 이걸 절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개념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동물 실험을 해서 많은 동물과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이 동물이나 인간 자체를 한 개별적인 것을 다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적인 맥락에서 다수에게 이익이 되면 소수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돼 이런 맥락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동물중심주의에서 이야기하셔야 될 것은 의무론을 계승하신 분이에요.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칸트 선생님이나 아퀴나스 선생님도 의무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에 비해서 이분은 이제 동물까지도 인간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고요. 대표적인 사상가인 레건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론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행위가 의무로서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인간과 같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서 고려해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건 선생님은요, 동물도 권리가 있는 삶의 주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권리가 있는 삶의 주체다. 삶의 주체인 존재는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 때문에 이 삶의 주체인 존재라면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목적적으로 존중해줘야 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레건 선생님에게 있어서 삶의 주체라고 하는 범위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쾌고 감수 능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욕구도 지녀야 되고 인식 능력도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복지도 추구해야 되고 등등등 이렇게 삶의 주체로서 어떤 추구해야 할 다양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모두 충족이라고 쓸게요.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그 분들은 다 삶의 주체야 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레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일부 동물이 레건 선생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 라고 한다면 고등포유류에 인간도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은 이런 쾌고 감수 능력과 욕구 인식 미래 뭐 이런 것들 다 추구할 수 있는 다 삶의 주체다
때문에 이 일부 동물까지를 우리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인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레건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도덕적 무능력자예요. 이 도덕적 무능력자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를 이야기하거든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여기에 레건 선생님이 보니까 어린아이, 갓난아이죠. 어린아이나 인간 같은 인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아이들도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서 존중해 주지 않느냐. 이런 아이들도 다 삶의 주체로서 존중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 중에서도 동물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동물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동물 일부 포유류가 되겠죠. 삶의 주체인 동물은 도덕적으로 권리가 있다, 지위가 있다,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무능력자라고 해서 도덕적인 어떤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는 잘못된 거야를 주장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무론을 주장하신 레건과 싱어가 비슷하게 동물 중심주의를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같기도 하고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동물을 이야기하실 때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어지는 동물은 둘 다 싱어와 레건의 입장에서 둘 다 모든 동물이 아니라 일부 동물이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은 싱어의 경우에는 쾌고 감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쾌고 감수 능력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윤리 시간에는 필요하기도 하고 도덕적 고려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능력이라고 해서 필요 충분한 조건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레건 선생님은 쾌고 감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어떤 욕구나 인식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걸로 충분한 조건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의 경우도 한번 볼 건데요. 동물 실험이나 사육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실 때 싱어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어요. 레건 선생님도 당연히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삶의 어떤 주체인 동물에 대해서 실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어는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도달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여기 레건 선생님의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을 희생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 둘을 비교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세히 봐주시고 문제도 꼼꼼하게 여러 번 해석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